할머니의 병실은 서울의 한 오래된 병원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은 잿빛 하늘 아래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물결처럼 출렁였다. 혜진 할머니는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계셨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눈빛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암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고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망을 주지 않았다. 지은아, 앉아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마른 손을 꼭 쥐었다.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유언장. 내가 써줘야 해. 변호사한테 맡기기엔 너무 형식적일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장 생활로 바쁜 나날 속에서도 할머니를 돌보는 게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28살의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서울의 번잡한 삶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연인도 친구들도 많지 않은 삶,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자였다.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은 수민이었지? 우리는 1960년대 후반 서울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났어. 그때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사랑조차 포기해야 했어. 나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 처음이었다. 평소 할머니는 가족의 화제에서 사랑 이야기를 피하셨다. 아버지의 어머니이신 할머니는 홀어머니로 우리를 키우시며 결혼조차 하지 않으신 채 살아오셨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강인한 미망인으로 불렀지만 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수민이는 이웃집 딸이었어. 우리는 함께 강가에서 놀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자랐지? 그녀의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어. 하지만 그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그 시대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할머니의 눈에 스며드는 눈물을 지켜보았다. 그 눈물은 수십 년의 아픔을 담고 있었다. 우리는 몰래 편지를 주고받았어. 그 편지들 속에 우리의 꿈, 우리의 키스, 우리의 약속이 적혀 있었지. 하지만 가족들이 알게 됐어. 수민이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나를 쫓아냈고 나는 그날 모든 편지를 불태웠어. 불꽃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재가 됐지?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그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짓밟혔을까? 한국의 보수적인 가풍, 유교의 잔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올가매던 시대. 할머니는 그 속에서 홀로 버텨오셨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오직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고통이 있었다니. 할머니, 왜 이제야 말씀하시나요?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쓸쓸했지만 따뜻했다. 내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지은아, 너도 숨기고 있지? 그 눈빛, 나랑 똑같아.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을까? 내 비밀, 직장에서 만난 동료 민서에 대한 감정. 민서는 팀장으로 밝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였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커피를 마시곤 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스치면 내 마음은 요동쳤다.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기상한 시선으로 보였다. 뉴스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하하는 기사가 쏟아지던 현실. 할머니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유언장에 적어줄래? 내 재산은 내게 주고 그 위에 사랑은 불태워서는 안 된다. 진심은 영원히 간직하라라고 써. 그리고 내 이야기, 내 사랑을 들려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날 밤 병원을 나서며 나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내 뺨을 적셨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의 고백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유언장을 쓰기 전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내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풀어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지은아, 어서 와. 오늘은 수민이 편지 하나 읽어줄게. 불태운 게 아니라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지. 할머니는 눈을 감고 천천히 읊조렸다. 혜진아, 내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세상이 아름다워져.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사랑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지옥에 갈게. 하지만 약속해.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수민 올림. 그 편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과거로 돌아간 듯 생생했다. 1960년대 서울의 한 작은 동네. 전쟁 후유증으로 가난이 만연하던 그곳에서 두 소녀의 사랑은 꽃피었다. 혜진과 수민은 함께 강을 따라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수민은 교사가 되고 싶어 했고 혜진은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밤하늘 아래 키스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민의 가족은 그녀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다. 혜진의 어머니도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경고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가족의 수치야. 당장 그만둬. 그 압박 속에서 혜진은 편지들을 모아 불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수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왜 우리 사랑을 버리는 거야? 수민은 결국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몇 년 후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혜진은 그 소식을 듣고 홀로 울었다. 그 후 혜진은 가족을 위해 살았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하지만 그 아픔은 영원히 남았다. 할머니, 그 후로 어떻게 버티셨어요? 나는 물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 아버지를 키우며. 그리고 이제 내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지은아, 내 차례야. 민서라는 그 아이, 사랑하지?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어떻게 아셨을까? 네, 하지만 할머니처럼 아프고 싶지 않아요. 사회가, 가족이. 할머니가 내 뺨을 쓰다듬었다. 시대는 변했어. 이제는 동성 커플도 결혼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 한국도 천천히 변하고 있지? 내가 용기 내지 않으면 나처럼 후회할 거야. 그 말은 내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퇴근 후 나는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커피 한 잔 어때요? 답장은 빨리 왔다. 좋아. 기다릴게. 민서와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내게는 운명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디자인 회사 크리에이티브 웨이브에서 일했다. 민서는 32살, 나보다 4살 많았지만 그 나이 차이는 오히려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그녀는 항상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고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쏟아낼 때면 모두가 매료됐다. 나에게 그녀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짓, 모든 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카페는 회사 근처의 작은 곳, 블루문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니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민서가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 코트에 긴 머리를 묶고 피곤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지? 나도 그래?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곧 대화는 개인적인 쪽으로 흘렀다. 지은 씨는 연애는 어때? 남자친구 있어? 민서의 질문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아니요. 아직 없어요.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뻔했다. 민서는 웃었다. 나도 오랜만이야.
마지막 연애는 복잡했어. 여자였거든.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서도.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복잡하다니. 왜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가족 때문이야.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도 문제로 보이잖아. 내 전 여자친구는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어. 나도 상처받아서 이제는 숨기고 살아. 그 공통된 아픔이 우리를 연결지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도. 민서 씨처럼요. 여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용기 내라고 하셨어요. 민서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와, 멋진 분이시네. 그날 밤, 우리는 카페를 나서며 손을 잡았다. 그것이 우리의 첫 스킨십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나는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민서 씨와 만났어요. 감사해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잘했어, 지은아. 이제 유언장 써줄래? 내 이야기도 더 들려줄게. 다음 날 병실에서 할머니는 과거를 더 자세히 풀어놓았다. 1968년, 혜진은 20살이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직업훈련소에서 일하며 수민을 만났다. 수민은 옆 마을에서 온 여자로 교사 지망생이었다. 그들은 훈련소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책 한 권을 놓고 다툼이 시작됐다. 그 책은 안나 카레니나였어. 사랑의 비극을 다룬 소설. 우리는 그 책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됐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생했다. 혜진과 수민은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책을 논했다. 수민의 열정적인 말투, 혜진의 조용한 미소. 곧 그 논의는 감정으로 변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도서관 뒤편에서 그들은 처음 키스했다. 수민이의 입술은 달콤했어. 비 냄새와 섞여 잊을 수 없는 맛이었지. 할머니는 눈을 감고 회상했다. 그 사랑은 순수했다. 그들은 강가에서 피크닉을 하고 서울의 오래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우리는 함께 살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어. 작은 정원이 있는 집, 거기서 책을 쓰고 가르치며. 하지만 비극은 서서히 다가왔다. 수민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상인으로 딸의 이상한 친구를 의심했다. 어느 날 그는 혜진을 불러 세우고 말했다. 우리 수민이랑 멀어져. 내가 여자라서 그런 짓을 시키는 거냐. 혜진은 부정했지만 두려움이 싹 텄다. 편지들은 그들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수민의 필체는 부드럽고 혜진의 것은 강렬했다. 혜진아,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마음 영원히 간직할게. 하지만 그 편지 하나가 수민의 어머니에게 발각됐다. 분노한 가족은 수민을 시골로 데려가 결혼을 강요했다. 혜진은 홀로 남아 편지들을 불태웠다. 불꽃 속에서 그녀의 울음이 터졌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약해서. 수민은 결혼 후에도 몰래 편지를 보냈지만 혜진은 받지 않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재가 됐다. 할머니, 수민 씨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물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975년 출산 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 나는 장례식에도 못 갔어. 가족이 막아서. 그 후로 나는 사랑을 포기했지. 그 이야기는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서와의 관계가 이제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가서 서울 야경을 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서의 키스는 할머니의 회상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됐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 씨랑 민서 팀장, 이상한 사이 아니야.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민서의 상사, 이사님은 그녀를 불러 개인 생활 관리하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 동성애는 여전히 문제였다.
어느 날 민서의 전 여자친구 예린이 나타났다. 예린은 민서의 과거 연인으로 헤어진 후에도 집착하던 여자였다. 그녀는 회사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민서랑 사귀는 거지? 조심해. 민서는 나처럼 버릴 거야?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민서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과거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텄다. 할머니에게 달려가 상담했다. 할머니,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아픔이 있으니까 더 소중한 거지? 나처럼 포기하지 마. 유언장에 적자 사랑은 시련을 이겨낸다라고. 예린의 등장으로 우리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민서는 과거를 숨기려 했지만 예린은 SNS에 우리 사진을 올리며 민서의 새 장난감이라고 조롱했다. 회사 내에서 소란이 일었다. 동료들은 속삭였고 나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서는 사과하며 나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은아. 예린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내가 처리할게. 그녀는 예린을 만나 헤어짐을 명확히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예린은 자해를 시도했다. 병원 소식이 뉴스로 퍼지자 민서의 가족이 알게 됐다. 민서의 어머니는 서울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딸의 문제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를 집으로 불러 그 여자랑 헤어져. 아니면 회사도 유산도 다 끊을 거야. 민서는 울며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너도 상처받기 싫어. 나는 갈등했다. 할머니의 병실로 달려갔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사랑이 가족을 망치나요? 할머니는 약해진 몸으로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아니야. 사랑은 구원이야. 내 유언장을 봐에 내가 써준 거.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유언장 초안에 적힌 글씨, 내 사랑했던 수민에게 미안하다. 지은아, 내 사랑을 지켜. 혜진 드림 할머니는 추가로 말했다. 수민이의 편지 하나 실제로 남아있어. 불태우지 않은 유일한 거. 할머니는 침대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1970년 날짜의 편지였다. 혜진아, 나는 결혼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해. 우리 아이를 낳았지만 내가 아버지야. 사랑해, 영원히. 수민. 그 편지에 적힌 우리 아이는 충격이었다. 수민의 아이는 혜진의 아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이 임신 중에 헤어졌지만 그 아이는 내 삼촌의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수민이를 도왔고 아이를 키웠어. 하지만 비밀이었지?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할머니를 더 사랑하게 됐다. 그녀의 희생, 그 강인함. 할머니, 감사해요. 이제 민서와 함께 싸울게요. 나는 민서에게 편지를 썼다. 할머니의 편지를 본받아. 민서야, 우리의 사랑은 불태워지지 않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지은. 민서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우리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민서의 어머니를 초대해 솔직히 털어놓기로. 하지만 그 모임은 제안이었다. 어머니는 동성애는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소리쳤다. 민서는 덤마, 이게 나야. 라고 맞섰지만 어머니는 떠나버렸다.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민서는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사님이 이미지 문제라며 압박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 익명으로 할머니의 불태운 연애 편지라는 제목으로. 그 포스트는 바이럴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가 움직였다. 서울 퀴어문화 축제 관계자들이 연락해왔다. 당신 이야기, 용기 줘요. 민서의 어머니도 그 포스트를 봤다. 그녀는 병원으로 찾아왔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시대가 변했구나. 화해의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민서를 안아주며 말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우리는 함께 울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봤어. 사랑은 이겨.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민의 무덤을 가고 싶어 했다. 나는 민서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경기도의 작은 묘지로 갔다. 수민의 묘비 앞에서 할머니는 편지를 읽었다. 수민아, 이제 자유야. 우리 손녀가 내 목까지 사랑할게. 할머니의 눈물이 묘비를 적셨다. 우리는 그곳에서 피크닉을 했다. 민서가 준비한 음식, 할머니의 웃음. 그날 나는 민서에게 청혼했다. 함께 살아줄래? 우리의 집, 작은 정원 있는 곳에. 민서는 그래라고 답했다. 키스가 이어졌다. 할머니는 지켜보며 말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민서와 나는 매일 할머니를 방문하며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의 결혼식 어떻게 할까? 민서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할머니가 축복해주는 자리로.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징적인 서약식을 꿈꿨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해. 할머니의 유언장이 그 서약의 일부가 될 터였다. 한편 할머니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유언장을 쓰며 그녀는 가족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수민의 아이, 증내 삼촌은 사실 혜진이 입양한 아이였다. 수민이 죽은 후 혜진은 그 아이를 키우며 어머니가 됐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입양 사실을 숨겼다. 나는 수민의 사랑을 통해 엄마가 됐어. 그게 내 인생의 빛이었지? 그 고백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버지는 전마. 왜 이제야?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너희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이해해.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우리는 할머니를 위해 집에서 간호를 시작했다. 서울의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곳 우민서는 직장에서 복고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LGBT 인권 캠페인 디자인. 그녀의 열정은 회사 분위기를 바꿨다. 동료들은 이제 우리를 응원했다. 축하해, 지은 씨. 하지만 예린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퇴원 후 민서에게 연락을 끊지 않았다. 너 없인 못 살아. 스토킹 같은 행동이 시작됐다. 어느 밤 우리 집 앞에 예린이 나타났다. 지은, 민서는 나 거야. 너는 가짜야? 나는 무서웠다. 민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예린은 사랑 때문이라며 변명했다. 그 사건은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상담소를 다니며 우리는 서로의 트라우마를 공유했다. 민서의 과거 상처, 내 할머니 이야기. 우리는 강해질 거야.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랑은 보호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녀는 유언장에 추가했다. 지은과 민서에게 우리의 사랑처럼 영원하라의 그 글씨는 떨렸지만 힘찼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우리는 할머니를 데리고 남산으로 산책했다. 휠체어를 밀며 민서가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의 좋아하는 옛 노래, 사랑의 서정. 그 순간 모든 아픔이 녹아내렸다. 회사에서 민서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레인보우 코리아 캠페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TV 인터뷰에서 민서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제 파트너 지은 씨처럼. 그 인터뷰는 우리 가족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조차 잘했어 라고 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었다. 한국의 젊은 세대, 퀴어 퍼레이드의 물결.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됐다. 그녀는 이제 갈 준비됐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안 돼요 라고 애원했다. 그날
할머니는 꿈을 꿨다고 했다. 수민이 나타나 고마워, 혜진아. 이제 쉬어라고. 나는 울었다. 민서는 나를 위로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지켜볼 거야. 여름이 다가오며 우리의 결혼 서약식이 다가왔다. 우리는 작은 정원 카페를 빌렸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 꽃이 만발한 공간. 초대장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중앙에 모셨다. 서약식 날, 나는 흰 드레스를 입었다. 민서는 검은 턱시도. 그녀의 모습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지은아, 사랑해. 민서의 서약은 간단하지만 진심이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민서야, 할머니처럼 우리 사랑 불태우지 않을게. 영원히 간직할게. 이 할머니가 증인으로 서약서를 읽었다. 유언장의 일부를 인용하며 사랑은 불태워서는 안 된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아버지가 일어나 딸, 행복해라 라고 말했다. 민서의 어머니도 미소 지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지지할게. 파티는 즐거웠다. 케이크를 자르며 모두가 춤을 췄다.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고 수민이처럼 아름다워라고 속삭였다. 그 밤, 우리는 별을 보며 키스했다. 사랑의 완성.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 할머니의 병이 재발했다. 이번엔 회복 불가. 병실에서 할머니는 우리를 불렀다. 지은아, 민서야. 와봐. 우리는 침대 양쪽에 앉았다. 할머니의 손을 각각 잡았다. 내 유언장, 완성됐어. 이제 읽어봐. 나는 종이를 펼쳤다. 내 재산은 지은에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의 유산. 수민아, 미안하고 고마워. 지은아, 내 사랑 지켜. 민서야, 우리 가족이 되줘. 혜진.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이제. 수민이를 만나러 갈게. 그 말 후 할머니의 숨소리가 약해졌다. 우리는 울었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한강변 묘지, 수민의 묘 옆에 할머니를 모셨다. 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 비는 슬픔이 아니라 축복처럼 느껴졌다. 나는 묘비에 편지를 놓았다. 할머니, 감사해요. 우리의 사랑, 영원해요. 장례 후, 민서와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정원 있는 집, 할머니의 꿈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직장에서 승진, 친구들의 지지.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우리의 작은 세계는 자유로웠다. 어느 날 유언장 집행 중 옛 상자가 나왔다. 할머니의 서랍에서 불태우지 않은 편지 더미. 수민과의 모든 추억. 나는 그것을 읽으며 울었다. 민서는 나를 안아주었다. 이게 우리 유산이야.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왔다. 우리 결혼 1주년.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산책하며 추억을 되새겼다. 할머니가 여기서 수민이를 기다리셨을까? 민서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셨어. 그 해, 나는 임신을 꿈꿨다. IVF를 통해. 한국의 의료기술 덕에 가능했다. 민서와 나는 병원을 다니며 준비했다. 우리 아이, 할머니처럼 강할 거야. 성공 소식에 우리는 기뻐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민서의 회사에서 구조조정. 그녀는 해고됐다. 다시 시작해야 해. 민서는 낙담했지만 나는 함께라면 치라고 위로했다. 우리는 프리랜서로 새 회사를 차렸다. 레인보우 디자인, LGBT 테마 전문. 사업은 순조로웠다. 클라이언트들이 늘었고 우리는 서울 퀴어 영화제의 스폰서가 됐다. 그곳에서 예린을 만났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상담을 받으며 회복 중이었다.
미안해. 지은 씨, 민서, 예린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우리는 용서했다. 가족은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자주 오며 손주 기대되라고 했다. 민서의 어머니는 요리를 배워 가져왔다. 가족이란 이런 거지? 임신 중 나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출산 날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혜민, 혜진과 수민의 합성. 민서는 울며 안았다. 우리 가족 완성됐어. 아이를 키우며 우리는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한국의 보육 시스템, 친구들의 도움. 사회는 변했다. 동성 커플 부모 인정 운동이 일어났다. 어느 날 TV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다. 불태운 연애편지 다큐멘터리. 할머니의 삶, 우리의 사랑. 시청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감동받았어요. 용기 줘요. 혜민이가 1살이 됐다. 생일 파티에 가족이 모였다. 할머니의 사진을 켜놓고 케이크를 불렀다. 할머니, 봐요. 손주예요. 바람소리가 답하는 듯 했다. 사업은 성장했다. 우리는 국제 LGBT 컨퍼런스에 초대됐다. 일본, 미국, 한국의 목소리로 연설했다. 민서의 말, 사랑은 국경을 초월해. 집에서 우리는 매일 사랑을 확인했다. 키스, 포옹, 대화. 과거의 아픔은 추억이 됐다. 예리는 새 연인을 만나 행복해졌다.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아버지가 병들었다. 간암. 할머니처럼. 우리는 간호했다. 엄마처럼 강하게 버텨. 아버지는 웃었다. 너희 사랑받으니 후회 없어. 아버지는 회복됐다. 기적처럼. 그 후 그는 우리를 위해 유언장을 썼다. 지은과 민서에게 모든 걸 물려줌. 사랑의 연속이야. 혜민이는 자랐다. 3살, 유치원. 엄마 둘, 멋져. 아이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한국의 유치원, 이제 동성 부모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책을 썼다. 불태운 연애편지, 할머니의 유산.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인간적인 가치, 사랑의 힘, 그게 메시지예요. 10년 후, 우리는 여전했다. 혜민이는 10살, 밝은 아이,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며 엄마들 사랑해라고 한다. 사업은 글로벌. LGBT 권익 단체 설립. 할머니와 수민의 묘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편지를 놓는다. 할머니, 우리는 행복해요. 민서와 나는 은퇴 계획. 작은 시골집, 정원 가꾸며. 우리 사랑, 불꽃처럼 타오를 거야. 한국 사회는 더 포용적.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 성공. 우리는 첫 세대 커플. 마지막으로 유언장. 나는 민서에게 썼다. 사랑은 영원. 불태우지 마, 지은. 그리고 혜민이에게 내 엄마들의 사랑 물려줄게.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픔과 기쁨, 드라마와 로맨스. 인간적인 가치, 용기와 사랑.